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주정헌입니다. 딥러닝 논문 일기의 자연학적인 팀 주정헌이고요. 같은 팀원으로는 김지현님, 김재민님, 이기성님, 백주현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Efficient Passage Retrieval with Hashing for Open Domain Question Answering 논문이고요. 짧게 BPR이라고 불리고 있는 논문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발표할 논문, 발표 내용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패스지 리트리버리 뭔지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선행 연구인 DPR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린 다음에 본 논문의 주제인 BPR과 그 다음에 이제 실험한 결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스지 리트리버리라고 하는 게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우리가 질이라고 하는 쿼리라고 하는데요. 일단 질문을 하나 던지면은 그 질문을 받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이제 우리 보통 리트리버 시스템이라고도 하고 검색 엔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일단은 그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모아져 있는 데이터 중에서 그걸 이제 색인하는 과정을 이제 리트리버리라고 하는데 인덱싱이라고도 불리는데 결국 이제 이 시스템 안에서 가장 이제 검색어와 유사한 패시지를 찾는 걸 이제 리트리브 패시지라고 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예를 들어 NFT라고 이제 저희가 검색어를 하나 날리면은 리트리버 시스템에서는 지금 우리가 그동안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에 모아둔 위키피디아라든가 나무위키라든가 그다음 웹에서 각종 크롤링 도큐먼트를 이제 메모리에 올려놓고 색인을 합니다. 색인을 하면은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오죠. NFT 개념편, 거래소도 업비트에서 관련 주요 동향 등등등등 이제 NFT와 가장 유사한 도큐먼트를 이제 랭킹에서 보여주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일단 패스지 리트리버 시스템에서는 또 오픈 도메인 QA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오픈 도메인이라는 거는 도메인에 국한되지 않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NFT가 될 수도 있고, 최근에 축구 경기도 있었죠. 스포츠라든가, 그런 것들. 각종의 주제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퀘스천 앤서링 할 때 이제 오픈 도메인 QA라고 하고요. 별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좀 다르게 구성도 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리트리버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인티그레이션 해놓고 쿼리를 받는 시스템과 그다음 뒤에는 이제 퀘스천이 실제로 스페시픽한 퀘스천을 던지면은 실제에 대한 도큐먼트뿐만이 아니라 정답을 내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그 챗봇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그 뒷단에는 이제 MRC 모델들이 붙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QA를 수행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그 MRC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 간단하게 말하면 기계 독해 모델이고요. 우리 보통 많이 얘기하는 스쿼드라든가 한국어 같은 코커드라는 그런 대회도 있었는데 그런 모델들을 이제 MRC 모델이라고 불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리트리버 쪽이라고 해서 이제 인덱싱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리더는 이 실험에서도 당연히 이제 성능 평가하기 위해서 리더를 얼마나 잘 읽었는지도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큰 세팅 없이 간단한 리더 모드로만 붙여놓고 실험을 했기 때문에 앞에서 제안하는 BPR과 DTR 모델인 리트리버 쪽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논문이 제한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쿼리와 패시지가 같이 이제 들어왔을 때 그걸 이제 인코딩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시밀라리티 함수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랭킹을 해서, 각 상단에 패스지 N개, 그러니까 탑키를 몇 개 이제 뽑아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MRC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소개해드리는 논문은 BPR이고요. BPR의 이전 선행 연구인 이제 소타를 기록했던 매우 이제 오픈 도메인 큐에서 많이 사용되는 리트리버 모델입니다. 덴스 패스지 리트리버라고 해서, 일단은 각각의 패시지와 지리를 일단 간단하게 서로 다른 이제 독립적인 모델로 로딩된 모델로 이제 여기선 버트를 사용을 했는데 버트로 이제 인코딩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컨티뉴어스 벡터로 이제 768개의 디멘전을 가지고 있는 이제 컨티뉴어스 벡터로 바꿔주는데요. 요걸 이제 서로 내적하면 결국 유사한 걸 찾는 거잖아요.
이 사항 것 중에서 이제 스코어가 가장 높은 렐레번스 스코어의 도큐먼트 인덱스를 뽑는 과정을 이제 거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동안 많이 사용해왔던 모델입니다. DTR이라고 해서. 그래서, 근데 이제 DTR 같은 경우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일단은, 말도 안 되는 메모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컨티뉴어스 벡터를 플로트로 저장을 해놓고, 그럼 그게 이제 한 플로트다. 소수점이니까, 그걸 이제 총 768개 디멘전의 그 모델 아웃풋을 뽑아놓고, 그럼 그거 하나 패세지당 사이즈가 대략 3072바이트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패세지니까 예를 들어서 2100만 개 위키피디아 도큐먼트를 메모리에 올려놓고 인덱싱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여기 곱하기 200, 2100만을 곱해야 됩니다. 그럼 실제로는 65기가바이트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 65기가바이트를 스토리지가 아닌 메모리에 상주해놓고 사용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이제 BPR이고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메모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BPR이 나왔는데, 일단 BPR은 DTR에서 좀 더 확장된 개념이고요. 이제 가장 크게 보고 있는 키포인트는 해시 알고리즘을 써서 바이너리 코드, 그러니까 바이너리 벡터로 바꿔주는 과정을 하나 거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 스테이지 어프로치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 사실 이게 결국은 이제 두 개의 그 목적 함수를 각각으로 이제 수행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하나의 모델로 이제 학습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중 하나가 캔디데이트 제너레이션 하나 수행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리랭크를 수행하는 그 두 가지 태스크로 학습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DPR로 다시 돌아와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시지랑 쿼리를 버터로 일단은 바꿔준 다음에 유사도를 구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전제는 서로 다른 버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독립적인 버트 모델로 인코딩 해준 거고, 이걸 이제 내적을 합니다. 그리고 탑K 패스지를 뽑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이제 주변에 분포하는 그런 컨티뉴어스 스페이스 안에서 찾는 알고리즘을 사용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찾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2100만 개 도큐멘트를 이제 상주시키려면은 메모리에 상주시키려면 이제 65기가바이트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큰 문제가 있는데 BPR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좀 다른 스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앞단에서는 그 쿼리 인코더랑 패시지 인코더가 들어오는 건 동일하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요 인코더의 마지막 단의 레이어는 해시 레이어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각 마지막 단 해시 레이어를 이제 넣어놓고 데이터를 바꿔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사인 펑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사인 펑션인지는 사인 함수가 0과 1로 이제 구분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사인 펑션인데 사실 이게 여기서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은 채셨을 수도 있어요. 사인 펑션을 그대로 유럴 네트워크에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그 역전파 할 때 이제 역전파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다른 테크닉을 써서 이제 수행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 조금 더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시레어를 거치면은 이제 바이너리로 이제 바뀌는 코드로 이제 그 아웃풋이 나고, 그다음에 한쪽으로는 해밍 디스턴스를 구해가지고 가장 이제 유사한 애들만 이제 캔디데이트로 뽑는 거를 이제 캔디데이트 제너레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패세지랑 실제 이제 요 쿼리랑 이제 유사도를 비교를 해가지고 다시 또 랭크를 조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요것도 자세한 건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그 해시 레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제 0보다 크면은 1이고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 1인데 이게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은 이제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케일드 탄젠트 하이퍼볼릭 펑션이라 그래서 스케일드는 말 그대로 이제 스케일된 그런 이제 함수인데 결국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로 값을 변경해줘서 최종적으로는 트레이닝 스텝이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은 이제 그 1에 수렴하게 됩니다. 1과 마이너스 1에 수렴하게 되기 때문에 탄젠트 하이퍼볼릭도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제 좀 스케일드 된 상태로 계산을 해주고요. 지금 수식을 보시면은 이제 감마는 이제 그 0.1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0.1인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가 나와 있는데 이제 가장 0.1이 적합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베타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트레이닝 스텝이 이제 돌아갈 때마다 이제 증가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다시 이제 돌아와서 캔디데이트 제너레이션은 일단은 그 해밍 디스턴스를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벡터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벡터를 해밍 디스턴스로 구하는데 해밍 디스턴스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총 10개 값을 갖고 있는 어레이가 있어요. 뭐 벡터겠죠. 여기서는. 그게 각각 사이즈가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되고 그 각 이제 인덱스마다 서로 다른 값이 몇 개가 있는지 그걸 이제 계산하는 게 해밍 디스턴스인데 숫자가 당연히 크면 클수록 유사하지 않은 거고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완전 일치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밍 디스턴스를 이제 둘 다 이제 바이너리 코드로 계산을 해서 이제 어떤 특정 값으로 바꿔준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지금처럼 로스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플러스 알파는 2.0인데 이것도 이제 논문 어펜딕스에서는 여러 개의 알파를 넣고 학습을 시켜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숫자를 여러 개 넣어봤을 때 옵티마이즈라든가 이제 여러 실험에서의 셋업하기에 가장 적절한 값은 이제 2.0이라고 해서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건 2.0이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한 개의 로스 펑션을 가지고 구해줍니다. 학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리랭크인데 리랭크는 조금 다른 게 두 개의 바이너리가 아니고 하나의 그 기존의 쿼리 버트에서부터 뽑아낸 컨티뉴어스 벡터랑 그 다음에 이제 패세지의 바이너리 코드를 가지고 이제 그 이너 프로덕트 해가지고 구해줍니다.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 구해준 그 값을 가지고 이제 요 차이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요 두 개를 이제 합한 요 함수가 결국 최종적인 요 전체 BPR 모델의 최종 목적 함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 실험으로 넘어가면은 실험은 일단은 가장 그 베이스라인 모델이었던 DTR과 이제 비교했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BPR 탑 K가 20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총 캔디데이트를 20개 이내로 뽑아서 실험을 하는 데이터셋에서는 DTR가 비교했을 때 성능은 매우 비슷한 반면에 쿼리 타임,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그러니까 한 번 수행하는 데마다 41초가 걸렸던 게 지금 BPL 같은 경우는 거의 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 리트리빙 하는 시간을 많이 단축시켰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K가 커졌을 경우에는 이 차이가 더 극명해집니다. 그래서 성능도 더 좋아지고 그다음에 쿼리 타임도 이제 매우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덱싱 사이즈가 이제 아까처럼 65기가바이트가 아니고 이제 이 기가바이트에서만 해서도 충분히 요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의 시간도 어, 약 457초에서 37초로 많이 단축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제 그 어빌리에이션 스터디인데 이제 그 캔디데이트 제너레이팅이랑 리랭커를 넣었다 뺐을 때 차이점인데 확실히 요 있다 없다의 차이점은 확실히 분명합니다. 그래서 리랭크를 이제 넣지 않으면 성능이 떨어지고 넣었을 때 성능이 늘어나고요. 캔디데이트 제너레이션을 했을 때는 당연히 캔디데이트 된 패세징을 먼저 골라주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쿼리 타임이 훨씬 빨라진 상태에서 그 리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쿼리 타임이 매우 빨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익스페리먼트 하나 더는 이제 기존의 다른 모델들이 레그라는 것과 이제 PID, 피드라는 거를 비교했을 텐데요. 네, 레그랑 비교했을 때는 파라미터도 거의 라지 사이즈 기준으로는 한 4분의 3 수준인데, 성능은 거의 유사하거나 훨씬 더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PID랑 비교했을 때는 베이스랑 라지 모델 모두 다, 작은 모델 사이즈인 반면 성능은 유사하게 나왔고, 비교적 엘렉트라 같이 좀 모델이 큰 경우에서도 비교적 리트리빙 사이즈는 커졌으나 성능은 유사한 거. 그다음 훨씬 이제 기존의 라지 사이즈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죠.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은 매우 유사하게 나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그 이전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제가 아까 그 수식에서 좀 먼저 질문 드릴게요. 네, 요거 요건가요? 어떤 거 보여드릴까요? 네네, 여기요. 그 수식, 첫 번째 수식에서요, 보면요. 그 네, H 틸다가 그 이제 해시 레이어 출력 같거든요. 수식에서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은 PIJ가 있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엔 이제 P하고 Q가 패세지하고 쿼리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네. PIJ는 무엇인가요? 네거티브를 그, 의미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패세지를 처음에 이제 미니 배치로 뽑을 때도, 이제 요게 네. 사실 이제 요 모델이랑 되게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 셋업인 음, 것 중 하나가, 인배치 네거티브라 그래가지고, 먼저 요 해당 퀘스천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요걸 이제 포지티브, 네거티브로 나누는 작업이 있거든요. 요거를 네네. 같이 이제 구했을 때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앞에 그 앞에 있는 이제 포지티브는 거리가 줄어들어야 되고, 뒤쪽에 네거티브는 거리가 멀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어, 이게 그렇게 되는 게 맞는지, 로스가 주는 게 맞는지를 조금 잘 이해가 안 돼서, 음, 요 네. 부분은 제가 조금 한번 찾아보고 이따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수식도 좀 한번 보여주실 수 네. 있으실까요? 네. 여기서 E는 그러면 이제 그 아웃풋, 그 댄스 벡터를 의미하고 있는 건가요? E는? 네, 맞습니다. 이는 댄스 벡터가 맞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요게 65기가가 2기가로 줄었다고 했잖아요. 네. 네, 이러면 이제 인덱스를 뭘 저장했기 때문에 2기가로 줄었을까요? 인덱스가 사실은 이제 딱 질의하는 시점에 요 모델이 쥐고 있는 인덱스잖아요. 결국 이제 어떤 패세지를 책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이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즈가 실제로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65기가는 이제 768개의 벡터를 플로우트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65기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네. 앞에 뒤에 게 줄은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죠? 요 부분은 저도 찾아봤는데 네. 논문에서는 이걸 이렇게 네. 상하 계산해서 이렇게 보여주진 않고요. 이제 아, 네, 네. 네, 이게 실제로는 덴스한 벡터를 가지고 이제 계속 유사도를 구해줘야 되잖아요. 실제로 DPR로만 계산을 할 때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네. 그게 65기가에 해당되는 패스지를 이제 메모리에 상주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아, 처음에 한번 캔디데이트를 뽑아놓고 그다음 리랭크로 계산을 음, 하잖아요. 약간 거기는 댄스한 거랑 이제 비교를 하니까 그게 이제 상당히 지금처럼 2기가로 줄었던 거라고 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모리의 적재된 사이즈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요. 네네. 이제 적재된 사이즈가 거의 뭐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은 리딩을 얼마나 잘했냐 하잖아요. 결국 이제 성능을 얘기할 때. 네. 네, 그 네, 네.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 레퍼런스는 여기 걸 활용을 했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